원래는 성국 오빠가 항상 강의자를 소개해주는데 저는 오늘 제가 그냥 소개할게요. 네, 저는 정보공개센터 강원주 강사고요. 제가 공토학교 강의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 선생님이 하셨는데 오늘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 좀 가족적이어서 다행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앞에 보시면 그 요즘 유행하는 애정남인데요. 저희가 그 한겨레랑 캠페인을 같이 하게 되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좀 쉽고 재밌게 알려줄까 해서 살짝 작은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건 정보공개 청구하는 남자 애정남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건데, 네. 정보공개 청구를 다들 좀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심지어 공토학교 오시는 분들도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고민이 되는 거는 무엇을 청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일을 처음 하러 왔을 때 도대체 뭘 청구를 해야 될까, 뭐가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흥청망청 쓰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보이잖아.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 보도블락을 교체를 하겠죠. 가로수를 또 교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청구를 하고 이제 청구했던 거를 결과를 받은 내용인데, 나들가게라고 혹시 지나가시면서 보셨어요? 저는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편의점만큼 이 나들가게라는 게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나들가게가 뭔지 했더니 그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에서 그 슈퍼들 있잖아요. 작은 슈퍼들. 그걸 이제 나들가게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나들가게에 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고 정말 이게 고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여기에도 꼼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오늘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청역에서 이제 자주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스케이트장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케이트장이 왜 광장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공사를 하고 있길래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뭐 그걸 유지하는데 또 그것을 이용한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오늘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2009년도 설치 비용만 20억 이렇게 들더라고요. 엄청난 세금 낭비죠. 근데 이제 이용한 사람들이 이제 이용료를 1,000원씩 내요. 그래서 수입을 보니까 수입이 3억이에요. 20억 들여서 이제 3억을 번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시민들한테 즐거운 뭐 문화의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여기가 계속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데 과연 저게 안전할까? 애들을 저기서 스케이트를 태우는 게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하실 때는 각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정보 목록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청구해서 받아본 정보 목록인데 이제 제주도에 뭐 제주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선정에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한창 그 강정마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7대 자연경관하고 강정마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목록을 다 달라.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록을 보다 보니까 제목에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 사용료 납부 상신이라는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전화를 막 때린 거죠. 그 선정되기 위해서 그 직원들한테 다 시킨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럼 국제전화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청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 그 목록 중에 제목을 보시면 이제 생산한 목록, 접수된 목록이 다 그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목을 보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선정해서 청구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목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정보 목록을 보고 그 정보 목록 중에서 뭐 급식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그 뭐 방과후 교실이라던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그 컨트롤 F 하면은 검색이 되잖아요, 엑셀 파일은. 그렇게 해서 그 단어 검색으로 해서 찾아서 그 정보 목록이 제목이 뭐였고 언제 접수됐고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 같이 기입을 해주면 그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아, 그 정보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공개가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목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가 궁금할 때 어디에 청구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도가니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학내에서 뭐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내에서 일어나는 그 학생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런 현황들을. 그리고 그게 특수학교인지 일반 학교인지 뭐 인문고인지 상업고인지 뭐 이런 거가 다 궁금하다라고 청구를 했었는데 저는 교과부에다 했거든요. 근데 교과부는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과부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말하기를 경찰청에 청구하면 그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판단 미스를 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뒤집어서 그걸 가지고 교과부에 뭐라고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 담당 기관에서 경찰청에 그 정보가 있을 거니까 경찰청에 청구해라.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아니냐. 당신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다.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관에 청구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청구를 하실 때 어디에 들어가서 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든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통 하게 되시는데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청구하는 게 되게 쉬워졌죠. 옛날에는 이제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팩스나 편지 같은 걸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그냥 바로 되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상담이 뭐 회원가입도 하시고 또 비회원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단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시면 청구 신청 페이지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청구 기관 찾기를 누르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부면은 교과부가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구 기관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어느 기관 담당인지를 미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 미스 두 번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뉴스나 포털에 검색을 해봐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목록에 보면은 만약에 교과부에 들어가서 학내 성폭행 뭐 이렇게 그거를 검색을 했을 때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 기관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청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기관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조회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15부처 그리고 16개 지방자치단체 뭐 이렇게 다 청구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하면 문광부 밑에 뭐 국립국악원부터 해서 그 산하기관들까지 다 검색이 한꺼번에 되거든요. 검색하셔서 이제 청구 기관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청구할 내용의 제목하고 내용을 적는데 이때 이제 제목은 좀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명시한 것처럼 문광부에 방송 제작 지원 현황하고 광고비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간단하게 제목을 적어주시고 이제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정보를 원하는 건지 그리고 뭐 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광고면은 이 광고를 어느 매체에다가 광고로 게시를 한 건지 광고 내용은 뭔지 일시는 언제였는지 건별로 광고비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공무원들은 안 그러면 그냥 퉁으로 주거든요. 뭐 내가 광고비를 알고 싶다. 광고비 현황을 달라 이러면은 그냥 2009년도에 얼마, 2010년도에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퉁으로. 그게 아니라 나는 각 건에 대한 광고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문광부에서
뭐 G식 관련해가지고 광고 어디에 했고 얼마씩 나갔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청구인도 두 번 일하지 않게 되고 이제 공무원들도 잘못된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방법일 수가 있죠. 그래서 청구를 하실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할 수 있는 것들 뭐 정치자금이라던가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거는 또 기자들이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을 청구를 할 때에는 어떤 국회의원의 후원에 뭐 300만 원 초과자 그리고 또 선관위 제출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지 답이 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미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그 매국노 그 명단을 보고 그 중에 제가 좀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주성영하고 지금 남경필 청구해서 받은 건데 주성영 의원의 저 정치자금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와요. 그거를 이제 4번으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냥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또 퉁으로 주거든요. 뭐 2009년도에는 몇천만 원 썼고 2010년도에는 몇천만 원 썼고 그거는 저희한테 의미가 없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가 무슨 내용으로 그리고 얼마씩 썼는지 그게 현금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저희한테 의미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현금으로 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을까? 또 왜 카드로 쓴 게 많을까? 아니면 왜 똑같은 데 가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아니면 주유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렇게 구분해서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할 때 청구인이 먼저 저렇게 요구를 하면 공개해주는 기관의 또 담당 공무원들도 저기에 맞게 공개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을 잘 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꼼수를 부려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 외의 것들은 또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내용에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랑 이제 청구한 후에 통화를 할 때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 청구하실 때 청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하단에 그냥 사전에 이제 청구인이랑 좀 의견을 나눈 다음에 통화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셔도 되고 그냥 공개 결정, 그냥 비공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청구인과 통화를 하고 의견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청구 내용까지 쓰신 다음에 이제 공개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자 파일이나 아니면 열람을 하겠다거나 사본 출력물을 받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 파일로 받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받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럼 이제 전자 파일로 주면은 이 사이트에 올리면 그냥 CSV 파일로 변환이 되거든요. 엑셀로 올리든 한글로 올리든 그쪽에서 이제 수정이 가능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그냥 수정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CSV 파일로 그냥 자동 변환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청구인이 원하는 그 형태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판례도 있고. 그래서 CSV 파일은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는 그 시트를 저희가 나눠가지고 금방 검색할 수 있고 이런 게 되는데 CSV 파일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이러면 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뭐 그쪽에서 못 준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판례도 있다. 그리고 CSV 파일하고 엑셀 파일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면 내가 위변조를 한 게 나중에 이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령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 뭐 이 사이트에서 직접 보기를 원한다. 아니면 우편으로 받겠다. 팩스로 받겠다. 아니면 메일로 받겠다. 이런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